자, 조국 조민군요. 일단 조민 스포츠카 발언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가세연, 조민 빨간색 스포츠카 타고 다닌다라며 사진까지 공개했었죠. 그러자 조민 씨는 국산차를 운행했다. 빨간 스포츠카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다라며 가세연 측의 발언을 문제 삼았죠. 자, 어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은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라며 강용석 변호사, 김세희 씨, 김영호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법전,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네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약간 뜻밖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민사 소송이 먼저 있었거든요. 그때는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벌금 정도 나오지 않을까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때는 그 대학생들 젊은이들의 꿈이 뭐냐면 예쁜 여자친구와 빨간 차도 갖고 싶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 노래 가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빨간색 스포츠카를 조민 씨가 타고 다니는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뭐 빨간색 스포츠카 타고 다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사회적 가치, 명예가 저하된 것이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그냥 명예훼손죄가 아니에요.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명예훼손죄 말고 두 가지 요건이 추가가 되는데 첫 번째는 비방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보통신망 이용하는 건 맞는 건데 비방의 목적이 과연 있었는가? 비방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비웃고 헐뜯는 것을 비방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는 조금 요건을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세연, 강용석 그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굳이 비방의 목적까지는 없었다 이런 생각을 재판부에서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더 결정적으로 최근에 그 조민 씨가 뭐 이것저것 뭐 유튜브 뭐 인스타 막 이런 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자세히 보니까 뭐 외제차 비싼 외제차 타고 사진 찍은 것도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혹시 재판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 재판부의 결과다라는 말이었고요. 조민 씨는 그 가운데 복지부가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 작업에 돌입했다라는 보도 어제 저희도 해드렸는데 조민 씨가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라고 돌연 지금까지의 기조와는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이양수 수석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자성이 좀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조민 씨가 그 아버지인 조국 씨하고 이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뭐 잘못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기자들 인터뷰에도 나 잘못 없다는 식으로 조민 씨가 계속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부모가 이렇게 기소가 되고 법의 처벌을 받는 경우에 자식들은 같은 공동 범죄가 있어도 기소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사실 어제 그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민 씨의 자기 잘못 없다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기소를 검토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예. 그 기소 검토한다는 뉴스 나오자마자 바로 저렇게 나 자성하고 자진해서 자격증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진짜 자성하고 반성해서가 아니고 어떤 기소라든가 이런 처벌이 두려워서 사전에 그런 모양새를 언론을 통해서 사법부에 알리려는 의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어쨌든 복지부에서 면허 취소 작업에 돌입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계속 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어느 정도 결과가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면허를 반납했다.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복지부에서 뭐 지금 의전원도 취소됐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자격들이 다 취소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서류 절차만 남은 거지 취소되는 것은 거의 뭐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 뭐 당하기 전에 먼저 내가 자발적으로 하자 뭐 2차원밖에는 없는 거지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민의 자성하는 마음이 좀 더 국민들한테 알려지려면은 진짜 뭐 밀려서가 아니고 그리고 뭐가 두려워서가 아니고 어떤 전략에 의해서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쨌든 복지부에서는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간 건데 정부가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과 의사가 제가 자발적으로 반납하겠다. 약간 좀 느낌은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조민도 틀렸고요. 보건복지부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의사 면허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의료법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의료법 5조를 갖다가 제가 찾아보면 어떻게 예. 되어 있냐면 학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대 나와가지고 학사학위가 있든지 아니면 조민처럼 의전원 나와가지고 석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이제 내주는데 그런데 조민 씨는 학위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2023년 올해 4월 6일 날 패소 판결이 나왔고요. 이제 7월 19일 날 항소심 이제 기일 잡혀 있던데 항소심 판결도 금방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민은 객관적으로 그 의전원 학위가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의료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면허 취소 사유가 있는데 이렇게 학위가 없는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도 아니에요. 이거는 취소 사유가 아니고 그냥 무효라고요. 그러니까 면허가 나갔지만 그거는 애당초 잘못된 면허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뭐 취소 절차 진행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말이 맞지도 않고 그냥 지금 조민 씨는 반납하고 말고 할 그런 의사 면허 자체가 지금 갖고 있지도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이 연일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조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높다며 광주, 무소속, 신당 출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흥미로운데 이렇게 이상민 의원이 얘기했어요. 지금 민주당의 산재한 악재에 비하면 조 전 장관 출마는 티도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예, 일정한 그 지지자들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광주 쪽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또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뭐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는 제가 감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자, 광주 쪽에서는 조 전 장관이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간판 없이 간판 떼고 완장 떼고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신당으로 나가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 전 장관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이상민 의원의 견해인데, 자, 호남 쪽 분위기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광주가 이제 민주당의 이 열성 지지 분들이 많긴 하지만 광주 분들의 어떤 정치 의식도 상당하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광주 분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자기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부글부글하죠. 불만이 굉장히 높아 있고 뭐 광주를 가면 뭐 민주당 타고 내려오면 뭐 누구든지 다 받아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광주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런 어떤 흐름들에 있어서 우선 조국 장관이 광주에 간다는 것 사실 자체도 조금 사실과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광주 북콘스트 앞에서 괜히 그런 어떤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나온 이야기들이 저렇게 부풀려지는 건데 실제로 이제 관악에 나온다. 그건 좀 더 다른 문제죠. 있을 수 있는 문제라 하지만 지금처럼 신당을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굉장히 어떤 출렁거려야 된다. 아, 그렇습니까? 이해찬, 김남국, 조국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민주당이 아닌 그런 어떤 뭐 혁신위가 다른 어떤 키 조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 그런 것까지를 잠재력을 준다 그러면 이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과연 현재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상태인가. 어찌 보면 감옥 가기 일보 직전 사실은 왜 저렇게 거리를 돌아다녀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옆에서 뭐 신당을 창당한다느니 광주를 출마한다느니 이런 얘기 자체가 사실은 너무 근거 없는 얘기가 많이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당에서는
이 조 전 장관의 출마와 신당 가능성에 대해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글로 합류하지 않냐라며 비판 섞인 전망을 내놨는데 이른바 여권 일각에서는 쌍국당을 만들어라. 남국, 조국. 들어보시죠. 제 생각에는 지금 무소속인 김남국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열렬한 지지자이기 때문에 그 조국 김남국 듀오가 이루어진 정당이 아마 출연하지 않을까라는 게 소위 쌍국당이 출연하지 않을까. 조국 신당은 그런 호재는 굳이 안 받고 싶긴 해요. 이미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덕분에 뭐 정권도 되찾아오고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은 저희 국민의힘한테는 할 만큼 하신 것 같아요. 자, 과연 이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쌍국당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마침 또 김남국 의원은 또 탈당한 상태고. 저런 조롱을 듣는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국 전 장관과 김남국 의원은 그리고 민주당도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죠. 뭐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뭐 새벽기도 나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할 정도로 조롱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정치인들이 저렇게 조롱 정치를 배운 것에 대해서 뭐 선배 의원으로서 좀 미안합니다. 저러지는 않아야 되는데 다만 그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민주당이나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 김남국 의원 이런 분들은 참 많은 걸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뭐 혁신위도 띄워진 마당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대선 졌어요? 왜 지방선거를 진 거죠? 왜 지금 민주당은 이렇죠? 왜 국민들은 민주당으로 기대를 모으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잘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의 강에 빠져 사후적거렸던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행여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참 국민들로서는 정말 멀었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는 모습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